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식의 박세훈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유리기판 다음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그러니까 최근 혼란스러운 증시 속에서도 오히려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어떤 기업인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주식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현 시점 급등 유력 대장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텔레그램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시간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고, 세상에 이런 주식이 주식 공부방에는 현재 1900분이 넘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재료와 당일 급등 가능한 관심 종목들을 장 시작 전과 그리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시장에 대응하고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순환매가 빠르고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나 기사, 속보 같은 재료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종목도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주식이 주식 공부방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월 28일, 그래서 2월 28일 장전 주요 뉴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재료들이 시장에 등장을 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도 그냥 한번 보고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 파악하고 장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확률 높게 진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2월 28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드렸습니다. 언제? 장 시작하기 전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나스닥이 2.8% 하락하고 엔비디아 역시 폭락하게 되면서 시장이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장의 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조금 쉬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좀 잠시 내려두고 시장을 관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제가 언제 오전 9시 1분에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는 수급에 맞춰 제가 ENSL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NSL 종목의 모멘텀 역시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ENSL 같은 경우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제가 9시 1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 1분이면 딱 이 가격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 가격에 텔레그램 공개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오전 11시 5분에 21,8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9,630원에서 21,800원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역시나 같은 날짜인 2월 28일에 제가 오전 9시 3분에 이 시간에는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포바이포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포바이포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9시 3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9시 3분을 딱 찾아보면 언제예요? 9시 3분이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후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오후 12시 29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포바이포 종목 시장이 어려운 관계,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기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코스피도 거의 마이너스 2.9에서 3%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2월 28일 제가 오전 9시 17분,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마녀공장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종목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이 종목 제가 9시 17분에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9시 17분 찾아보면 언제예요? 17분이면 딱 이때쯤이네요. 보이시죠? 이 가격일 때 제가 공부방을 통해 말씀드렸고 급등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오후 12시 55분에 22,200원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마녀공장 종목으로도 오늘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2월 28일 같은 날짜죠. 제가 시장에 갑자기 폐렴 걸린 103일 영아, 간수치 폭등, 신종 코로나 국내에서 발견이라는 소식이 등장하자 바로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의 관심 종목,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이슈로 수혜받을 종목 수젠텍 종목을 언제? 오전 9시 32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젠텍 종목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오전 9시 32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전 32분이면 딱 이때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오전 10시 4분에 7,500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를 믿으셨던 분들은 30분 동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일 급등 나오는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시장의 1위, 그러니까 시장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위를 하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 종목, 지금 보시면 얼마? 상한가 슈팅이 2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SC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 우리가 딱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이 종목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그 12일에도 말씀드렸고 13일에도 18일에도 그리고 24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12일 언제예요? 12일이면 딱 이때 점상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이후부터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수익도 안겨드렸고요.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 급등 나오면서 여기서 매수하셨던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보이시죠? 다 이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DSC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을 도움받으셨 구독자분들은 2월 28일에 나오는 상한가 슈팅에서 수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당일 급등 종목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종목 담아두면 계속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도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주식 공부방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핵심 부제는 반도체 공급망 변화입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가 다양한 규제 때문에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들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 자체가 많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창업한 SNS 트루스 소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1개월의 유예가 끝난 후 3월 4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결국에는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거고, 추가로 이미 미국으로부터 1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중국이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최근에 중국은 이런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까지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래 싸움에 결과적으로는 새우등이 터질 만한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세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다른 규제로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폭락 이후 두 번째 우회 수출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지역별 매출 가운데 22%가 싱가포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22%라는 매출이 너무 크잖아요. 그 싱가포르 본토 안에 데이터 센터가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어지는 규모에 비해 이런 매출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다양한 국가들을 의심했었어요. 정확하게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 테이프, 반도체 GPU, AI 반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었죠. 실제 이런 의심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엔비디아 반도체가 제3자를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싱가포르 협조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윤곽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으로 우회 수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기소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포착을 했고 잡았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증거를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잘못하면은 이제 중국의 중국한 매출까지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맡길 수 있는 문제라서 사실상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던 유일한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뉴스들 중에서도 이 뉴스가 나오자 더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주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악재가 있는 국가들도 있겠지만 호재가 되는 국가들도 있어요. 바로 중동하고 동남아시아인데요. 이렇게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막히게 되자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중동하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과거에 보시면 이 기준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미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를 했는데요. 1등급 그룹은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제한 없이 미국산 칩을 살 수 있고 2등급 그룹은 수량에 한정을 두는 조건부 구매가 가능한 국가들, 그래서 싱가포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등급은 중국 같은 국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싱가포르라든지 인도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 특히나 이들 중에서 싱가포르가 이번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그 이외의 동남아 국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건 중동 지역, 정확하게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거냐면 최근 들어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우디하고 그리고 미국이 직접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의를 하는데 유럽도 아니고 사우디를 방문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 흐름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인플레이션의 안정 물가, 그러니까 안정을 위해서는 원유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까지 생산 1위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중동이라든가 러시아를 무시하고 원유 가격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 미국이 지금 현재 생산력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높여도 이 중동 지역의 생산력을 낮추게 되면은 사실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국가의 합의하에 원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 개의 국가가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원유 가격, 이 낮추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에 지금 현재 정책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러시아한테 이득을 주고 중동 국가한테도 이득을 주려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역, 지금 우측 하단에 나라가 있으면 그 크림반도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이 크림반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수출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동항입니다. 그러니까 얼어붙지 않은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열리면 굳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한테 굳이 쩔쩔매면서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사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배로 실어 나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을 만한 통로를 만들어줬고요. 어느 정도 협상에 계속 도움을 주고 있죠. 트럼프가.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핵심 이슈에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 중국의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이 중동을 거쳐가지고 어디? 다시 중국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역수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중동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정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중국 기업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데이터 센터 개소를 했고요. 최근 2025년엔 텐센트 클라우드 최초로 이 데이터 센터죠. 사우디에 처음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회 통로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을 해놔서 완벽하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데이터 센터를 짓도록 계속해서 미국이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 문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박한 사막으로 이루어진 국토 탓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팅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이 엔비디아의 GPU가 발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고성능이기 때문에 많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열의 문제는요. 성능의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컴퓨터들 보시면 이 냉각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반도체가 올라가면
이 GPU 안에 있는 반도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의 제한을 막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도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 탓입니다. 더위 탓에 열이 올라간 데이터 센터에 냉각 장치를 달아줘야 하고, 이 때문에 전력 공급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50도가 기본적으로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공냉식이라고 해서 공기를 통해서 냉각하는 방식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냉각 장치를 달아준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문제인데요. 바로 이 전력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서 사실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발전소,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석탄 이런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 발전소를 짓는데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걸 짓는 것 자체도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사실 중동엔 없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이 냉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액침 냉각 기술은 기존 공냉식 대비 데이터 센터 냉각 비용을 95%로 절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은 대부분 전기거든요.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덜 나가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액침 냉각 시장 규모는 올해 5천억에서 2040년 약 42조 원 수준으로 연평균 18.5%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속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되는 분야예요. 특히나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이제 중국 내에 지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동 지역에 많이 지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특히나 액침 냉각 더욱더 많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침 냉각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특수한 용액을 담고요. 여기에 GPU나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넣는 거예요. 대신 물이 전기가 안 통하는 물이겠죠. 그러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열을 쉽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는 항상 중국 본토 안에 이런 걸 짓기 쉽지 않아서 중동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서 이미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고요. 작년부터 액침 냉각에 적합한 AI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협력사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물색하는 모습이고, 국내 업계, SK, LG 등 국내 기업들한테도 함께 협업하자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28일, 그러니까 최근 기사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해당 기업은 바로 KN솔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요, 이 액침 냉각 분야에서 인텔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브머가 델 그리고 슈퍼마이크로까지 사로잡으며 자연히 젠슨왕의 엔비디아,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스며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 분야에서는 지금 한 끝발 날린다라고 하는 이 서브머라는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하는 기업이고, 정확하게는 액침 냉각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브머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KSO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브머와 함께 국내 액침 냉각 시장에 진출한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의 근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존에 있는 액침 냉각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N솔이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 기업들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더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솔루션 관련 기업이니까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나 전망치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지나오면서 매출은 서서히 증가를 했고요. 2025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현재 1분기까지는 작년하고 좀 비슷하다가 어떻게 2분기와 3분기에 매출 성장세가 좀 뚜렷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실적은 좀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낮은 수치는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 2분기, 3분기도 안 지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KN솔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분기 매출이 최고치를 찍을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작년 대비해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KS올. 안 그래도 액침 냉각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글로벌 1위 기업이 서브머라는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실제 나중에 정말 협력을 통해서 중동 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당일 단타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시장에 이슈와 재료들 뜰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장이 가능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 쓰는 곳에 제가 고정 댓글 하나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 영상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에 2025년 구독자분들 부자되기 프로젝트 박세훈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글씨로 링크가 하나 적혀 있을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부자되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하나 뜨게 됩니다. 이거는 PC든 모바일이든 전부 가능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참여하실 수 있고요. 1분 정도로 짧게 끝나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후 100% 무료로 실시간 재료들 토대로 수혜받을 종목들 공유가 되고 있는 이 공부방 안내 도와드리고 거기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기법들을 적어놓은 조건 검색식, 수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책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게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는 박세훈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주식 투자 경력은 몇 년 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투자를 추구합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 아직 나만의 투자 철학이 없어요. 해당되시는 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상만 해도 좋다. 제 주식 투자 목표 수익률은 매월 몇 %입니다 라는 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주식 투자 목적은 무엇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받고 싶은 구독자 이벤트 무료 상품 안내 저는 박세훈에게 무엇 바랍니다. 그래서 급등 대장주 그 다음에 주식 공부방 링크 그다음 매매 기법 전자책 원하시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본인에 맞는 선택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영상 제작과 또 구독자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상황이라든지 전부 각자 다르잖아요. 누구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단타 아니면 중장기 이런 투자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각각의 구독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알맞는 이런 정보 제공을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신청자분 성함과 그리고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이제 구독자분 성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제 이름이 박세훈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번호 재확인차 다시 한번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항목도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답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인데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독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바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완료를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타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저한테 공부방 초대해주세요 라고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제 영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부방 입장 안내 링크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책 무료 안내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부방 입장하셔서
당장 도움받아 가실 수 있는 종목과 또 시장의 이슈, 재료들로 수익 보는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 이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이 주식 도박이 팀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식 도박이 2월 대장주 레포트 목표 수익률 65%, 팀 주식 도박이 하면서 조구현, 하현수, 이재훈, 그리고 박세훈, 황동호 이러면서 제 이름이 여기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 주식 도박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주식 도박이 채널이 맞습니다. 제가 이 팀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장주 레포트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면서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이러한 레포트 역시도 비슷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익으로 좀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